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제가 속초로 가족여행 갔다 오는 바람에 조금 부실한 방송을 했었죠. 그래도 속초 원격지에서 노트북으로 방송한 그 가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어저께 영상 제대로 안 나갔던 거 용서 바라고요. 어제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비우니까 이틀 연속 주가가 폭락을 했네요. 네. 거기다가 오늘은 음전환까지 됐어요. 자, 음,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진행되는데, 검토를 해볼게요. 자, 오늘 제목입니다. 마감 시황. 충격적인 주봉 삼선 전환도 8번째 음봉 추가. 그러면서 배경은 많이 보던 거죠. 지포스 RTX 3060 VG 카드. 자, 3060 주봉이 양전환이 7개째 음전환이 됐었는데 그게 양전환이 되려면 3060을 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3050, 40 근처만 가면 계속 밀린 거야. 그런데 그 반대로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었죠. 2936. 근데 오늘 종가 깼죠. 물론 주봉은 주 종가 따지는 거기 때문에 내일이 주말이거든요. 내일 회복하면은 오늘 음전환된 거는 없어져요. 취소되는 거죠. 물론 뭐 그 다음 주에 또 빠지면 다시 음전환되는 거니까. 일단 내일 주 종가가 36포인트를 회복하느냐 마느냐 그거를 이제 주의 깊게 보시고요. 아이러니컬한 거는 환율은 오늘 양전환 됐거든요. 물론 내일 봐야지 알겠지만 그러니까 같은 날 오늘 환율은 양전환, 코스피는 주가는 음전환. 즉 이거는 우연히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동시에 환율과 주가를 같이 만지는 세력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뇌피셜이 아니고. 어쨌든 이제 저 3060은 이제 취소됐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 제가 3060을 계속 말씀드렸죠. 외웠을까요? 요 그림만 해도 제가 몇 번 써먹은 거니까. 우리 둘째 아들 제가 PC 맞춰줄 때 제가 119만원짜리 VJ 카드라고 그랬잖아요. 게임할 때 성능이 중요해가지고. 자,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속초에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올렸던 게 환율 1200원 돌파라는 거. 그리고 제가 배경에다가 짜장면 삼선 짜장 했잖아요. 삼선 전환도 양전환 성공. 약간 재미있으라고. 근데 이제 코스피는 박살났는데 이런 장난스럽게 하면은 또 그냥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아갖고 그냥 점잖게 그냥 옛날에 3060의 의미, 즉 3060을 갑자기 말하다가 머리 팍 잠겼어요. 그러니까 삼선 전환도가 위쪽으로는 3060, 아래쪽으로는 2936. 근데 결국은 밑을 깼어요. 물론 내일 하루 남았지만, 자, 지수를 좀 살펴보면서 지표가 뭐가 바뀐 게 있나. 그동안은 계속해서 3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니까 지표가 바뀌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바뀌었어요. 어제도 바뀐 거 없었어요. 어저께 많이 빠졌어도 바뀐 거 없었어요. 오늘 바뀐 거지.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자, 우리 시초가에 영향을 미쳤던, 일단 우리, 방금 끝난 코스피 33포인트 빠져서 2920입니다. 내일 16포인트 회복하지 못하면, 즉 2936을 회복하지 못하면 음전환이 확정돼서 끝납니다. 물론 3060보다 이제 양전환 값이 낮아지겠죠. 뭐 그 장단점은 있는 거죠. 어쨌든 음전환 되는 게 추가되는 게 나쁜 거죠. 코스닥이 많이 빠졌고요. 일본은 특히 많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홍콩은 혼자서 또 올랐어요. 워낙 망한 주식 시장이어가지고 거꾸로 망하면은 꼭 거꾸로 가는 적이 또 가끔 있거든요. 중국도 조금 빠졌고요. 대만은 뭐 생각보다 덜 빠졌네. 사상 최고치 근처라서 그런 건지. 자, 미국 우리 아침 시초가에 영향을 미쳤던 미국 마감 시장 다우 392포인트 많이 빠졌어요. 특히 나스닥이 3% 이상 512포인트나 빠졌어요. 그러면서 한 방에 차트를 다 망가뜨려 버렸죠. S&P도 많이 빠졌고요. 러셀은 별로 안 빠졌어요. 필라델피아도 많이 빠져가지고 그 잘 나가던 대만도 오늘 빠지고 우리도 빠지고. 그래도 반도체주는 그날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지금 다른 주식이 많이 빠졌죠. 다우 트랜스포테이션도 빠지고 유틸리티는 별로 안 빠졌네요. 그래서 65개 종목 다우 컴퍼짓이 마이너스 1% 정도.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 아니 MSCI 이머징 마켓 마이너스 1.63%, 사우스 MSCI 코리아 1.94%. 자, 근데 우리 코스피가 하락한 것보다 어저께 거예요. MSCI가 더 많이 빠졌죠. 왜 그래요? 환율이 올랐어요. 환율이. MSCI 코리아에는 환율이 반영이 되거든요. 우리 코스피는 원화 기준이지만 MSCI 코리아는 다 달러 기준이거든요. 어느 나라 거든지 다 달러를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요. 근데 어저께 달러 인덱스가 올랐죠. 우리 환율도 올랐죠. 그리고서 오늘 또 올랐어. 우리 환율이. 그래서 1200원을 돌파를 했어요. 자, 해외 증시를 잠깐 보면요. 이렇게 미국, 유럽까지만 볼게요. 자, 다우 볼게요. 다우 잘 오르다가 막판에 확 밀려서 끝났어요. 사상 최고치 갔었는데 후장에 밀린 거예요. 한 2시간 남겨놓고 밀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이렇게 큰 음봉. 이때는 떴다가 밀렸으니까 음봉이 크지, 이거는 떨어져서 밀리니까 음봉이 실제로는 마이너스는 얘가 훨씬 큰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는 별로 안 컸어. 이렇게 많이 그 정도로 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떴다 밀려서 음봉이 커 보인 거고, 이거는 떨어져서 밀린 거니까 음봉이 이 정도지, 실제로 보합으로 치면, 보합에서 떨어졌다면 음봉이 훨씬 하락률이 더 커요. 그 다음에 S&P도 뭐 마찬가지로 빠졌고요. 그래서 다우존스 글로벌 인덱스, 월드 인덱스 많이 빠졌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다우 55%를 차지하는 전 세계 시가총액의 55%를 차지하는 미국 주식이 빠져서 많이 빠졌죠. 근데 거기다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올랐죠. 즉 각국의 환율로 환산을 하면 그 나라가 빠진 것보다 실제로는 더 빠졌을 거예요. 그게 반영이 된 게 글로벌 인덱스예요. 참 안 좋죠.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빠졌고요. 유틸리티는 뭐 조금 빠졌네요. 보합이에요. 보합. 그래갖고 다우 컴포짓 65개 종목, 다우 산업까지 포함한 거, 세 가지 지수 포함한 거 많이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가 많이 빠져서 단기 박스권은 하향 돌파를 했네요. 참 이건 참 그래프가 참 희한한 게 이렇게 됐고 여기도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인가? 여기 나팔꽃 모양이죠. 계속해서 진동이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 영향으로 우리도 빠졌고 대만도 빠졌고요. 독일 어저께 미국이 플러스 날 때 끝났기 때문에 잘 올랐어요. 진짜 이게 여기서 어떻게 박스권이라고 하지만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나. 오늘 뭐 빠지고 있을 게 뻔하죠. 프랑스 넘어가고요. 자, 방금 아까 봤듯이 우리 코스피를 보면요. 우리 코스피가 1.18% 빠졌어요. 어저께. 근데 MSCI 코리아는 1.94%, 거의 2배 가까이 빠졌어요. 하락률이 훨씬 더 크죠? 왜 그래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여기는 환율이 반영이 되거든요. 코스피가 있으면 그거를 각 나라의 환율로 나눠요. 근데 코스피가 떨어졌죠. 근데 환율이 올랐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죠. 그게 MSCI 코리아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건 어저께 아시아 시장이니까 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장중 흐름입니다. 떨어져 시작해갖고 거의 보합까지 이거는 올라온 건 또 뭐야?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 1200원이 잘 보세요. 제가 속초에서 아침에 봤거든요. 해변에서 바람 피우다가 봤어요. 이제 바람 피우는 만 하지 말으래. 진짜 씨가 말이 된다고. 예. 씨가 말이 된다. 영어로 seed잖아요. 씨가 말은 뭐예요? horse. The seed becomes the horse. 말이 씨가 되다. 자, 1200원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1200원이 아침부터 넘었죠. 그리고 얘는 갭으로 폭락을 했죠. 그 다음에 1200원을 다시 밑으로 깨서 1197원까지 또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또 반등을 해. 그러다가 1200원을 다시 넘어. 그러니까 얘가 또 빠져. 완전히 환율과 연동된 흐름이에요. 즉 같은 세력이에요. 한 세력이 환율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에 같이 주무르고 있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반등을 좀 미약하게 하더니 더 빠져버렸어. 이때 코스피 따라서 환율 1200원 밑으로 다시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둘 다 반등을 했는데, 코스피는 또 빠졌지만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이 좀 취약하네요. 자, 이제부터 5개 지수를 보는데 주로 코스피만 자세히 보고 나머지 거는 어차피 코스피를 기반으로 조금씩, 뭐 코퍼스 같은 경우는 뭐 뒤집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보겠는데
순서는 코스피, 코스피 200, 레버리지, 삼성전자, 그다음에 고버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지표를 주로 봅니다.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 설명드리면 이렇게 세 가지가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한 화면에서 두 개 차트를 동시에 보려고 일단 그렇게 제가 세팅을 한 거예요. 자, 어저께 빠지고 오늘 갭으로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밀렸어요. 이렇게 여기 볼린저 밴드가 좀 좁혀졌죠.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좁혀졌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밀고 내려가려면 만약에 뜰려 그러면 웬만한 호재 갖고는 엄청난 강력한 호재가 나와야지 이게 보통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찢는다고 그러거든요. 밖으로 벗어나는 거는 5%의 확률밖에 안 돼요. 95%는 요 안에서 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볼린저 밴드 시그마라고 있거든요. 그 정규 분포 곡선 있죠. 우리가 가우스 분포 곡선이라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확률 통계에서 배웠을 때 거기 나오는 가우스 분포 곡선, 즉 정규 분포 함수를 미분을 2번을 해서 0이 되는 거를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거리가 시그마라고 그래요. 우리가 별명을 지은 거예요. 시그마라고. 그 시그마가 하나 있으면, 양쪽으로 하나 있으면 그 종 모양의 면적의 68% 정도를 차지해요. 근데 시그마가 두 개 정도 양쪽으로 더 벌리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95%예요. 그럼 나머지 양쪽 꼬리 있죠. 그게 합쳐서 5%야. 그게 우리가 맨날 요즘에 선거 여론조사 하면 나오는 5% 오차 범위 어쩌고저쩌고 뭐 실내 구간 95%가 어쩌고 그게 볼린저 밴드예요.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 볼린저 밴드랑 선거 여론조사하는 거랑 지금 같은 관련이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제가 볼린저 밴드 또는 파라볼릭 그거의 오묘한 로직 기술적 계산 산식 그걸 알면은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도 그 로직을 몰라. 잘 그냥 결과만 보고 막 해석만 해. 근데 그걸 만들 줄 알아요. 엑셀로 저는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 걸.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저께는 그냥 밴드에서 그냥 걸쳤어요. 왜? 꼬리 달고 올라가가지고. 근데 오늘은 밴드 밖으로 벗어났죠. 그러다가 회복을 할 때 밴드 안으로 기어 들어갔죠. 그러다가 후장에 다시 밀렸죠. 왜? 환율이 다시 1200원 넘어서. 자, 이렇게 밴드 밖으로 벗어났다는 얘기는 뭔가 엄청난 강력한 악재가 나온 거예요. 위로 뚫을 때는 호재가 나온 거고. 자, 악재가 두 가지 나왔습니다. 뭐예요? 저는 솔직히 북한이 뭐 미사일 쏜 거는 몰랐어요. 서울에 오고 알았어요. 가족을 버리고 저만 먼저 올라왔어요. 저는 또 처리해야 될 일도 있고 또 내일 아침에 또 바람 피운다는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와가지고 뉴스 보니까 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게 뭐 어쨌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이 좋을 때는 아이고 미사일 그거 우리 뭐 대선 뭐 선거전 축하 뭐 불꽃놀이다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게 뭐 미국 위협하고 저쩌고 그래도 지표도 다 나빠졌죠. 파라볼릭 깨진 지는 한참 됐어요. 그 다음에 구름대 밖을 벗어나질 못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 버렸네요. 그 다음에 아직 후행 스팬이 캔들 깰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따라 내려가고 있어. 이금은 좀 두고 봅시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제 걱정했던 게 이거였죠. 여기서 이번 500포인트 하락할 때 보면 음전환 여러 개 되다가 양전환 하나. 그러면 야 바닥 쳤다 이제 가자 했는데 그냥 죽여버렸죠. 이게 속임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개가 돼갖고 야 또 가자 그랬는데 더 죽여버렸죠. 근데 이번에 또 양전환해서 또 가자 그러는데 지금 빼고 있죠. 아직 이거 깨진 않았어요. 일봉은 얘를 깨야 되거든요. 얘 지금 얘를 넘어야 되는데 이 근처만 가면은 못 가잖아요. 갔다 밀리다가 그냥 밀려. 아직은 여유는 있어요. 여기에 문제는 일봉은 그리고 지금 다 역배열돼 있던 건 다 아시죠? 역배열돼 있는 거. 역배열돼 있는 상태에서 야 이제 바닥 쳤다니 하고 3,600 가니 4,000 가느니 떠들고 있으니 좀 한심한 노릇이죠. 자, 주봉 여기서 이거 선이 없어졌네. 이거구나. 내가 좀 주봉을. 자, 주봉이 오늘 거 빼고요. 오늘 거 빼고 그 전에 가장 낮은 저점이 얘죠. 그 다음에 얘죠. 그 다음에 얘죠. 그 다음에 얘죠. 즉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즉 음전환이 마지막으로 세게 된 게 얘잖아요. 그럼 얘를 넘으면 양전환이 되네. 그쵸? 근데 이게 바로 3060이에요. 3060이었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오히려 얘를 깼죠.
그러면은 그 전에 7개였던 양전환에다가 음전환에다가 하나를 더 오늘 추가한 거야. 즉 얘가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어저께까지도 아니었어요. 물론 내일 16포인트만 플러스 나면 15포인트 마이너스 플러스 나면 소용없어요. 16포인트 이상 플러스 나면 얘는 없어집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8개가 생겼어요. 8개가. 그러면 좋은 거는 뭔지 아세요? 좋은 거? 그전에는 양전환이 이거였거든요. 이거. 왜? 여기서부터 3개였잖아요. 오늘 거 말고. 근데 오늘 얘가 생겼죠. 그러면 음전환이 얘로 내려오죠. 얘예요, 얘. 3019. 19야? 19입니다, 19. 코비드 19도 아니고. 우리 또 김일구 상무님 유튜브에 자주 나오시던데. 어쨌든, 그전에는 3060이었는데, 이제 41포인트 3060이니까, 그쵸, 41포인트 내려왔네.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물론, 이게 좁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삼선전환도에서 좀 불안했던 게, 주봉이 1400에서부터 코로나 때부터 요번 6.25 사변까지 올라올 때 6월 25일까지 올라올 때 21개 됐어요. 양전환이. 세상에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게 처음이야. 이렇게 장기간 상승한 게. 중간에 한번 음전환 될 때도 됐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양전환을 22개를 무식하게 만들었던 놈들이 얘를 10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혹시. 중간에 양전환 될 듯 말 듯 하면서. 이때도 음전환 될 듯 말 듯 말고 될 듯 말 듯 하다가 다 올랐다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했던 건 이거였죠. 이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요. 먹튀할 때. 이 시장은 다시 돌아올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 시장은 끝났다. 끝났을 때 끝물에 마지막에 튈 때 망가뜨려 놓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음전환 하나씩 이렇게 중간에 되면서 올라가야지 이게 건전하게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이빠이 끌어들일 지네들 먹을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뽑아 올린 다음에 여기서 털고 나가는 거예요. 이때 이 짓을 하거든요. 제가 여행 얘기했죠. 캠핑 가가지고 캠핑장에 오늘 밤에 와서도 자야 되고 내일 밤에도 와서 자야 돼 그러면은요 주변 정리를 잘 하고 뭐 바닷가 갔다 오고 막 그래요. 근데 마지막 한 일주일 열흘 놀았어.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야. 이제 내일 이제 떠나갖고 다시는 여기 올 일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주변에 막 지저분하게만 해도 안 치우고 그냥 막 이것도 막 라면 찌푸려서 버리고 막 수프도 버리고 막 먹는 뭐 사과 껍질도 버리고 막 그래요. 근데 자기네가 그날 밤 내일 밤도 자야 될 거면 좀 정리 좀 한다고. 그 비유가 이걸 제가 예를 들었죠. 이거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올라온 게. 왜냐면 이 3316포인트 그러니까 장중 고점 그게 우리나라의 5년 10년 20년의 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 한 6개월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이걸 만들었던 놈들이 이거를 10개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중간에 양전환 될 듯한데 안 내고. 왜? 음전환 될 듯한데 안 하고 올라가고. 될 듯한데 안 하고. 즉, 건전한 조정이 없었는데, 이거는 건전한 반등이 없이 그냥 계속 빼는. 그게 요 일봉이랑도 같은 거. 요 속임수. 중간중간에 양전환 하나씩 시키고 계속 빼는 거. 물론 이제 아직 이걸 깰려면 아직 멀었죠. 이걸 깰려면 뭐 아직 먼 얘기니까는 뭐 그렇지만 느낌이 좀 그래요. 근데 제가 300년 우리나라 영종도체 때부터 연구한 그래프 보여드렸죠. 쌀 가격 가지고 연구한 거. 그거 보면 영종도 시대 이후에 우리가 300년 상투를 오래 친다.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진짜 점점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네요.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월봉 볼게요. 월봉. 자, 제가 잠깐 주봉 볼게. 주봉도 이제 주봉 어쨌든 이거 깼어요. 깨가지고 지금 요게 물론 내일까지 봐야 되지만 깼어요. 요런 꼬리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삼선전환들은 지중 꼬리 같은 거 뭐 주 종가만 따져요. 시간은 안 따지고 높낮이만 따져요. 그런 거를 수준론이라고 그래요. 시간론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일주일 걸리든 30주가 걸리든 상관이 없어. 위아래만 넘느냐 마느냐. 그래서 쇼당페 맨날 얘기했죠. 둘 중에 하나야. 넘든지 깨든지. 자, 근데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려고 그러죠. 벌어지죠. 이게 있다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 후행 스팬을 보세요. 이 후행 스팬을 보면 이거는 이 대대상승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빠지다가 쉬었다가 또 빠지는 패턴이라니까. 그리고 1, 2, 3, 4, 5가 끝나고 이제 5가 지금 진행된다고 봐야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여기 구름대 안에서 놀고 있고 후행스팬은 깨서 내려온 지 한참 됐고 이거 파라볼릭 깨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두고 봐야죠. 그리고 거래까지 늘고 있네. 내일 하루 더 추가시키면 이 거래량이 꽤 나오겠는데요. 오늘 이번 주. 자,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면 얘가 음전한 두 개 됐다 그랬죠. 그리고 5개월 보세요. 5개월 연속 하락한 다음에 지난달 상승이죠. 그런데 얘가 500포인트 뺀 다음에 200포인트 반등했죠. 그러면 앞으로 얘를 넘기려면 사상 최고치 넘어야 돼. 3,300을 넘어야 돼. 그러면 앞으로 300포인트 더 넘어야 돼. 제가 볼 때 99.9% 어렵다 그랬죠. 다시 깬다고.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보시면 요 중위선 있죠. 중위선이 이제는 그러니까 12개월 전, 이게 12개월 이동평균선이니까 얘는 올라가는데 얘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중위선이 이렇게 꺾어서 내려간다니까. 다시요. 얘가 지금은 옆으로 기고 있죠. 왜? 지금 가격이랑 1년 전 가격이랑 큰 차이가 안 나. 근데 얘가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얘는 한 달, 두 달, 세 달 올라가죠. 즉 높은 숫자가 이거 빠져나가는 숫자고 여기에 새로 추가되는 숫자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12명이 정원인 한 반에 키 큰 애가 전학을 나가고 키 작은 애가 전학을 오면 그 반 키 평균은 낮아진다고. 그게 이동평균선이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낮아지면서 얘가 밴드가 벌어지려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 얘가 밀고 내려가면은 계속 내려오면은 이런 식이 벌어져. 이렇게 계속 벌어져.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얘가 따라 내려오죠. 항상 그 볼리ンジ 밴드는 그런 로직에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는 얘가 지지선 역할을 했거든요. 딱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멈추고 여기서 지지받고 양봉 빵 뛰었죠. 이제는요 얘가 내려가잖아요. 얘가 벌어져 내려가면요 지지선 역할을 못해요. 그냥 밀면 밀리는 대로 따라 내려간다고. 이때랑은 상황이 반대예요. 이때는 지지선 하느라고 올라갔고 이제는 내려온다니까 얘가. 이거 벌어진다는 내려오는 게 아니라 벌어진다 그래야죠. 이 중심선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거니까. 자, 요렇게 그 코스피로 주로 설명을 드렸으면 나머지는 약간 응용 문제. 코스피 200. 자, 코스피 200은 재밌는 거는요. 얘는 음전환 안 됐어. 자, 일봉은 비슷해요. 일봉은 비슷한데 보세요. 이렇게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요. 얘 7개죠. 7개. 아까 코스피는 8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아직 안 생긴 거야. 왜? 저점이 얘거든요. 얘 안 깼죠. 아직 안 깼잖아요. 얘 내일 깨면 얘 음전환 된다. 얘가 몇이냐면요. 여기 마우스가 안 해놨네. 어쨌든 내일 좀만 더 빠지면 음전환 되니까 위험해요. 얘도. 왜 그러냐면요. 그 코스피 100이 이번에 상승을 더 세게 했잖아요. 맞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렸죠. 근데도 300포인트 밖에 안 돼. 왜? 다른 게 빠졌거든. 그러니까 코스피 200은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을 받아서. 비중이 크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빠졌어도 아직 저점 깨진 않았지. 종가 저점은. 많이 오른 다음에 빠진 거니까. 근데 코스피는 여타 종목까지 다 포함한 건데 여타 종목이 더 빠졌다고. 그러니까 저점을 깬 거예요. 오늘. 물론 내일 봐야 되지만. 자, 내일 그 코스피 200 추가로 음전한 주봉 8개가 되는지 봅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슷해요. 뭐 월봉, 얘는 이제 월봉이 3개고 얘도 뭐 밴드 벌어진 건 비슷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도 비슷한데 문제는 요게 다르다고 그랬죠. 요게 얘는 보세요. 코스피는 8개 음전환 됐죠. 오늘.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은 7개 된 다음에 아직 음전환 안 됐죠. 레버리지는요 2개 됐고요. 만약에 내일 이거를 깨잖아요. 뭐 내일이든 다음 주든 그러면 3개가 돼요. 3개가. 그래서 레버리지를 봐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가냐. 90% 불가고 결국 얘 깨로 내려갈 거다. 이제 그 얘기했는데 점점 현실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오늘 되게 막 플러스도 많이 났었죠. 중간에 반도체 가지고 지금 어쨌든 오늘 음전환 추가 두 번째 음전환 됐어요. 이걸 어저께, 그러니까 제가 휴가 갔다 온 이틀 동안 속초에 있는 동안에 음전환 2개가 된 거예요. 자, 일봉이. 자, 얘 주봉도 얘도 위험한데? 얘 3개가 작거든요? 3개가 작아요. 작으면은 조금만 더 빠지면은, 조금은 아니구나. 좀 꽤 많이 남았네. 그 다음에 월봉은 지금 한 2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죠? 음전환도 안 되고 있고, 추가 양전환도 안 되고 있고, 밑으로 내려가다가 반등하는 바람에 이거 양전환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오네.
자, 이렇게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코퍼스를 보는데 코스피를 뒤집어 놓은 거면 됩니다. 자, 지금 센 반등 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계속해서 빠져도 양봉이 됐죠. 빠져도 양전한 빠져도 그러니까 양봉, 계속 양봉. 무슨 벌꿀 양봉업자도 아니고 계속 양봉 하다가 여기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요거네, 요걸 넘으면 돼요. 요거. 그러니까 중간이 남았네. 이게 양전한다 안 되고 음전한다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 갇힌 거야 아직은 얘도. 자, 근데 주봉이 음전한 3개가 돼 있죠. 여기서 코스피 고퍼스는 좀 자세히 봐야겠다. 자, 보세요. 요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음전한 3개가 돼 있으니까 양전한 되려면 얘를 넘으면 되죠. 여기 보니까 2325예요. 2325 써 있어요. 근데 얘가 마지막 양전한 데가 요거 있죠. 요게 여기서는 이거예요. 요거. 그리고 제가 줄을 쭉 거놔요. 여기다 줄을 거놓은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음전하냐 최저가니까는 눈에 띄네. 요거네, 요거. 여기서 딱 했어요. 이렇게 걷어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가 있죠. 약간 위쪽이 더 가깝네. 요거 좀만 더 오르면 양전한대요. 이거 여기 빨간색이 빡 생긴다고. 특히 얘 월봉은 안심을 해도 되는 게 얘가 양전한이 3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즉 세 있는 돼 있는 상태에서 빠져도 얘가 여기를 깨야 되는데 여기가 좀 있다 그랬죠. 왜? 얘로 치면 한 3200 몇십 정도는 넘어야 돼. 그래야지 음전환이 돼요. 코스피가 200포인트 이상 올라야지 얘는 음전환이 된다고. 밑으로 깨지는 거니까. 근데 얘도 중위선에 지지받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감아도는 거. 코스피랑 반대죠. 코스피는 감아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저항받잖아. 얘는 감아서 돌아가는데 양전환 됐어요. 그리고 얘가 한두 달 정도, 한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벌어진다. 이렇게 벌어져요. 얘가 따라 올라가면서. 그러면은 밀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런 1, 2, 3 이런 식으로 패턴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뭐 먼 얘기니까 내일 주말이 되게 중요한 날이네요. 자, 충격적인 주봉 삼선 전환도 8번째 음봉 추가 확인했죠? 3060은 이제 물 건너 갔어요. 물론 내일 16포인트 이상 올라주면 오늘 봤던 주봉 8번째 음전환은 취소 캔슬. 내일 봅시다. 더 길어질지 아니면 없어질지 아니면 좀 짧아질지.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속초에서 제가 실수했던 거 오늘 다 만회했습니다. 그래도 휴가 가서도 하루 걸리지 않으려고 실거래가 방송이랑, 그러니까 부동산 실거래가 방송이랑 코스피 마감 방송, 제가 가끔가다 이제 뭐 미국, 유럽, 아시아 증시 가끔은 얘기는 하는데 코스피는 빼먹으면 안 되니까.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틀고, 요 음악 진짜 오랜만에 쓰네. 지금 리모컨이 고장나가지고 주문했으니까 줌으로 이런 거는 못하니까 그냥 오늘 요렇게만 뒤통수 인사. 머리 숱도 많아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